김일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우연찮게 오셨어요. 음악적인 소양이 좀 괜찮은 친구들 찾아가지고 전공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제시도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뜻이 있었고 우리 음악에 좀 그때는 인간문화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었었죠. 저희 국악과가 84년도에 처음 생겼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국악과 일기 동기들이 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립단체 뭐 연주단도 된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혜선 선생님한테는 체육삼류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음악 속에서 귀신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냥 가야금으로 귀신의 울음을 표현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매료돼서 정말 내가 전공하길 잘했구나 라는 계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는 김철진 선생님이 전임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는 김죽파리로 공부를 했어요. 저희 김철진 선생님은 남자이면서도 강하면서도 섬세한 소리를 너무 잘 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학생 위주로 학생이 어떤 게 맞느냐를 위주로 교육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김죽파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를 직접 데리고 김죽파 선생님한테 갔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뵙고 선생님하고 이제 레슨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강태용류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강태용류의 매력이 또 기가 막혀요. 또 산조 자체가 남성적인 그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제가 표현하는데 제가 조금 파워력 있게 연주를 한다고 제가 좀 평가를 받는 만큼 그 음악을 표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겉은 슬픈데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안에서 감추고 속으로 삼키는 슬픔을 표현을 하는 거를 표현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세세하게 감정을 실어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철 선생님한테 계속 공부는 하고 제가 도립 관립단체를 시험 봐서 제가 90년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거기 이제 관현악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활동을 뭐 이렇게 단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수석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99년에 이제 지금은 학예연구실로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수실이라고 교수로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실장님이 여기서 잊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서 이렇게 국악기 저변학대를 위해서 교육하지 않을래라고 이제 그때 권해가지고 제가 99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왔었죠. 저는 100을 주고 싶은데 이분들은 10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급해서 더 주고 싶으면 이분들이 교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교육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다시 관현악단으로 가서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뭘 세웠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도태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연말에 하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시작한 게 제 개인 독주회예요. 그래서 그 개인 독주회를 제가 10회 정도 지금 했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황은숙 가야금 독주회 하면 뭐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그런 걸로 일반인들이 뭐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연말을 했죠. 제 자신의 체계화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내려놓고 여기에 이 시스템에 빠져서 내가 즐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저는 대중음악의 저변학대를 위해서 갔으니까 막 100을 주기보다는 10씩 제대로 주면서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호인을 결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를 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의 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동호인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모임이 뭐 소외지역 아니면 못 나오시는 어른들신들 그런 데를 찾아가서 뭐 몸으로도 봉사하고 음악으로도 봉사하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 저도 뭐 굉장히 거기서 보람이 됐지만 저희 동호인들도 거기서 굉장히 보람도 되고 이걸 굉장히 소중하고 끝까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회에서 동호인 대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있을까라고 가끔 가늠이 하고 싶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런 동호인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동호인 대회에서 계속 나가면서 그 사람들 실력 연마도 시켜주고 거기에서 자신감도 불어주고 그런 활동도 좀 했었죠. 대학에 강의는 나갔지만 거기에 전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한 번은 제자가 4학년 졸업 때쯤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이 뭐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이 전국 자체가 전공자들이 나와서 지금 10분의 1? 한 100분의 1이나 활동할까요? 그 관리단체 들어가고 10분의 1이나 활동해요. 그냥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책임감이 좀 그때까지는 그런 책임감이 없었는데 내가 이 지역에서 어른이면 어른인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무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002년에 이제 졸업했던 친구들, 그 다음 대학 다니는 친구들을 끌어다가 모아서 이제 제가 자그마하게 연주를 해서 창단 연주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전통을 더 가미한 음악보다는 어떻게 보면 창작을 통한 이렇게 대중화를, 그러니까 더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더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25년이라는 악기가 이제 많이 도입이 돼서 이 악기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옹고이지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지, 한옥, 한복 이렇게 한 스타일로 주제를 삼아가지고 5개를 갖다가 작곡자한테 다 의뢰를 해서 한번 저희가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연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음반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자 해서 이제 그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아주 뭐 유명한 곡들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에서 저희 곡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뢰를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10회 정기연주회 때 가야 오케스트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가야 오케스트라가 그때는 뭐 4중주, 3중주 뭐 무대에 많이 서봤자 8명, 12명 이런데 저희가 40명이 넘는 연주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 연주자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40명 정도의 연주자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한 무대 연주홀에 꽉 채우게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애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큰애는 제가 정말 악기를 아기 때부터 시키고 싶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딱 거절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하겠다고 얘가 나서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지금 전문사까지 졸업을 했고요. 또 막내는 제가 절대 안 시킨다고 제자도 키우기 어렵지만 딸은 정말 키우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엄마 자기 한번 믿어봐 달라고 또 조르는 판에 제가 또 져서 그 친구도 역시 한예종에서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 학기는 법금이라고 정학가야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야금이 왜 가야국의 가시랑이 왜 우르기라는 사람이 왜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아마 그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악기는 궁중음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양반계층에서 음악을 주로 음악하는 음악인데 약간 소리는 저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관현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밑바탕 이렇게 저음의 음으로 이루어진 악기고 얘 옆에 있는 건 산조가야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보다는 역사가 얼마 안 됐죠. 이 악기는 지금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이 악기는 이게 조선 말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이 악기는 어떻게 보면 양반들이 귀족층이 향유할 수 있는 악기라면 이 악기는 서민들이 즐기는 악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근데 이거는 왜 작게 개량을 그 당시에 했냐면 사람의 톤과 사람의 높이에 맞게끔 얘도 폭도 작게 길을 짧게 하고 줄 굵기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그 높이 그 다음에 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악기는. 그 다음에 이 가야금은 가장 최근에 개량된 가야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25년이에요. 근데 이 악기는 우리나라의 5음을 이제 주로 쓰이는 음이 5음인데 이 악기는 개량을 해서 7음을 써요. 그래서 7음을 갖다가 25줄에 얹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지금 관현악단이나 대중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들을 표현하는 악기이죠. 이 악기는. 제가 김철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강태옥류를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강태옥류를 하시는 선생님이 전라북도는 안 계시고 배우려면 부산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제가 부산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성혜순 선생님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성혜쌤한테 체육섬유를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2년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쫄랐죠. 선생님 저 좀 받아주시라고. 근데 그때 제가 성혜쌤한테 급하게 갔었던 건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석사 대학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독재를 앞두고 있었어요. 김철 선생님이 가시는 동에 제가 누구한테 지도받을 데가 없어서 성혜 선생님한테 제가 도움을 청했었죠. 저 좀 봐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혜 선생님이 하고 2년이 된 계기로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고. 왜냐면 제가 부산까지 있는 강태옥류를 못 배우러 가니까 체육섬유를 공부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맨 처음 몇 번 거절하시다가 제가 하도 쪼르니까 이제 그때 지도를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지도를 해주셨죠. 우리 음악은 악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음악에 자기 색깔을 끌어내는 게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음악을 끌어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 하시는 역할인데 그거를 저 혼자만은 못해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 나이 먹었지만 제가 연주가 있다 하면은 솔직히 선생님한테 기술적인 건 배울 게 없죠. 하지만 그 틀이 약간 틀어진 것들, 그다음 제 색깔에 맞춰서 안내해 주시는 거, 또 하나 선생님 소리를 듣고 내가 조금 흉내내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서 지금 큰애는 지금 김죽발효를 공부를 했고 작은 애도 이제 김병오류, 그 다음에 김죽발효 그렇게 따로 공부를 했었죠. 내년 정도에서 모녀 연주회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 선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지금 체육삼류 보존의 저희 전주 지부장으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삼류를 제자들한테 이제 전수해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정읍풍류라고 민간풍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간풍류를 정읍풍류를 조금 발굴해내면서 제가 연주를 계속 해 나가고 연구도 해 나가는 작업도 하고 있고, 미술 작품하고 그 융복합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도죠. 그런 이게 제 개인적인 거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조금 해가면서 저를 조금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까 하는 제가 포부가 있고, 전주가요 연주단은 제가 실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자한테 지금 단장은 넘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고문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면서 조금 더 대중하고 다가갈 수 있는 뭐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좀 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이 전통음악이 불모지로 가는 이 시국에 제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좀 계속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연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16살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 먹을 동안 계속 가야금을 손에서 한 번도 놓지 않았는데, 뭐 제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제 인생이에요. 제 동반자고 가장 사랑하는 동반 악기인데 계속 연구해야죠. 연구해가면서 또 저변학기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제가 뛰어들어서 또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면 해야 되고, 그런 게 제 포부입니다. 10여 년 전에 했었던 가야 오케스트라를 다시 귀환을 시켜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새롭게 창작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살고 무대에서 죽는다고 믿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계속 창작을 해가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지막 연주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가요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서서 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화합을 맺는, 그 다음 화음을 만드는 그런 큰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따라라라.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선생님께서는 기초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이 임기가 너무 짧게 남아서 선생님한테 배울 부분이 너무 아직도 많은데 그걸 다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조금 남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너무 좋아요. 선율이 너무 좋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제 너무 짧은 기간이 딱 정해져서 기분이 좀 묘하긴 하지만 좀 오래오래 인연은 계속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